자, 지금 중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꺼낸 그 대만 유산시 일본의 참전 이 문제, 이게 상당히 도대체 우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다가 요즘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거지? 일본은 정말 그런 의사가 있는 건가?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전쟁을 하겠다는데 왜 일본 국민들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막 75% 이상 막 올라가는 걸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일본 참전이 진짜 가능한 겁니까? 뭐 그들은 뭐 뒤에 미국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 준비해온 게 정확히는 이제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냉전이 끝날 시기가 1991년 12월 말에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면서 축소가 되면서 잠깐 이제 숨을 고르다가 이 92년 되니까 하반기 되니까 중국군이 전례 없이 이제 전투기 전력을 현대화하고 그런 이제 항공 전력부터 현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상당히 주시를 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중국을 대응한다는 게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무역 뭐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중간에 껴있던 게 역시 북한. 북한은 이제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막 쐈죠. 뭐 바다 쪽으로. 그리고 이제 핵무기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북한부터 좀 이렇게 대응을 하자 해서 일본을 전력 정비를 이제 또 시작을 해요. 네. 또 유럽의 이제 뭐 냉전 붕괴 상관없이. 그래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1996년도에 이 중국군이 그 이제 대만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미사일 발사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게 대만의 이제 타이페이시 북쪽에 지룽이라는 이제 바다 도시가 있는데 뭐 군항이기도 하고 함정이 이제 군함 함정이 정박하니까 네. 그 앞쪽에다가 이제 탄두가 없는 거를 이제 뭐 여러 차례 발사해서 위협을 가하고 전쟁이 마치 이제 일으킬 것처럼. 그래서 이미 그 시작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 위협은.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이거를 이제 가까운 미래에 위협 그 존재로 이제 파악을 하고 조금씩 준비를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안보 회의, 군사 뭐 관련 안보 협의라든지 회의를 하면서 유사시에 이 자위대를 활용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협의를 이제 조금씩 하는데 국내 언론에는 그렇게 뭐 많이 회자가 되지 않았는데 제 기억에는 아주 뭐 상당히 많은 그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대를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서 뭐 냉전 붕괴가 됐는데 태평양의 미군은 중국군의 핵무기 중심으로 감시 태세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이 태평양 그 미군의 이제 EP3라는 이제 정찰기가 있는데 프로펠러 정찰기가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뭐 골프도 많이 치러 다니시니까 그렇게만 알려드리면 이제 쉽게 기억을 하시는데 해남도, 하이난도 거기에 이제 중국군의 그 원잠들이 이제 배치된 기지이기 때문에 그 근처 가서 이제 뭐 정보 수집을 이제 뭐 전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신 수집을 하다가 그걸 요격하러 온 중국군의 전투기 F8이라는 전투기에 이제 요격을 당해서 전투기는 추락을 해요. 부닥쳐가지고 추락하고 EP3라는 정찰기는 급히 그 중국군 기지에 착륙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모든 지금의 25년 전에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2001년 9.11 테러가 생기면서 미국이 이제 정신을 이제 그쪽으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돌리면서 여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태평양 미군 중심으로 일본의 유사시에 야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중동 지역에 서남아시아에 이렇게 다 가 있으면은 이쪽 동북아시 유사시에는 너희가 좀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임무를 부여하죠. 어떤 무기를 가져라 하면서 현대화 시켜라. 긴장 늦추지 마라. 그다음에 자체 훈련도 열심히 해라. 뭐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북해도에서 많이 하는데 기갑 훈련은 그렇게 해서 계속 긴장 유지를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은 해왔고 단계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 온도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려요. 연도별로. 근데 일본의 언론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 국민들한테는 오랜 기간 이제 이렇게 주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위협이 워낙 대단하니까 할 수도 있다. 그게 마치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미국을 등에 업고 참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도 오랜 기간 이제 그들의 어떤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새롭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새롭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은 대만이 침공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즉각 개입하겠다가 아니라 일본 영해 근처에서 대만 침공 작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기에 대응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웃기다
거기에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 육상자위대 다 있어요. 주력들이 많이 이제 증강이 됐고 그 사이 한 10년 사이. 그리고 거기 절반은 이제 미군 기지 전부. 네. 절반이. 섬 자체가 그냥 미군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키나와는. 근데 우리는 잠깐 이제 관광객들이 중심에서 생각하면은 뭐 그거를 모르죠. 뭐 괌도 마찬가지고요. 괌 다 이것처럼 해남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키나와 저는 이제 이 군사적 측면에서 다 이렇게 가보니까 섬 자체가 그냥 그거 요새화예요? 요새가 아니라 대비 태세가 거기에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탄약고부터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밑에 동네를 간다 이제 옆에 도시를 옆에 다 기지 창고 같은 그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저장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미공군의 기지들이 이제 활주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키나와 이제 관광을 가시면 그 나하 공항이 내리는데 엄밀히 말해서 나하 기지에 그게. 그러면 우리가 착륙하면은 이쪽은 민간이 있으면은 절반은 또 항공자에 내가 써요. 어마무시하게. 네. 근데 유사시에 중국군이 이제 뭐 공격을 해온다. 전투기로. 그럼 비상 출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활주로를 2개를 완성했어요. 하나 갖고는 이제 이게 비상 출격이 안 되고. 왜냐면 갑자기 여객기가 내리면 또 뭐 혼란이. 그렇죠. 그래서 활주로를 바깥쪽으로, 바다 쪽으로 했고. 그럼 그게 2013년부터 준비를 그렇게 또 한 거고, 미국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야, 그러면 나 공항 기지가 만약에 2개 활주로가 만약 폐쇄되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데나 기지, 뭐 후텐마 기지. 그 사실상 또 일본 항공자의 입장에서 또 예비 기지가 미군 기지를 쓰면 되고 그런 태세는 아주 오래 전부터 다 준비를 했는데 최초의 출발점은 극동 소련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50년대 중반부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탈냉전이라서 소련이 망하면서 잠시 숨을 한 1년 정도 고르다가 북한 상대로 이제 대비하다가 한 10여 년 전, 2011, 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군 대비하자. 근데 근본적인 어떤 그 체제는 같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 냉전이 쫙 흘러오면서 주 상대가 이제 소련,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군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오키나와 기지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군 입장에서는 그거를 선제 공격을 안 하고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일본 땅이면서도 미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때리면 자동으로 다 참전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전쟁까지도 각오하고 그 다카이치 총리는 이야기한 것이다로 봐야 됩니까? 일본 국내 정치용이 아니라? 그건 이제 일반 TV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기자 행정부 이기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비공개 회의도 있고 아 이거 떠들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야 나는 이제 이 무역 문제 때문에 관세 문제 때문에 높낮이를 좀 조정하고 속도 조절할 테니까 아 네가 알아서 그냥 흘려. 아 대리전. 예, 아니 그러니까 말도. 쟤 그래도 좀 겁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뭉쳐 있잖아. 저기 인도까지 일단 포섭을 해놨는데 그 최근에는 그 필리핀 힘없는 것 같아도 필리핀 그 땅에서 우리가 미사일 쏘면 중국 상당히 저 곤란해. 그러니까 다 포섭했잖아. 호주, 필리핀, 뭐 인도, 그다음에 일본 있고 저기 저 여러 세력이잖아요. 미국은 그걸 즐겨 하는 거고 안보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가죠. 핵잠수함, 근데 그것도 핵추진 잠수함.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거야 8월달에. 그리고 이제 중국 상대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이 트럼프한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감한 건데. 이거를 전 세계 TV로 볼 텐데 유튜브로도 남아 있고 저걸 얘기한다고? 야 이게 뭔가 있구나 뒤에. 이제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근데 여기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원잠이라는 거는 그거 갖기까지 실제 갖기까지 시간이 엄청. 그렇죠. 이제서야 뭐 한 발짝을 뭐 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게 심리전 어떤 이 안보 측면에서 국방 측면에서 이제 던진 거예요.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도 시키면 다 할 수 있고 우리 진짜 잠수함 깔아놓을 거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지. 그다음에 전쟁 일으키지 말지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대만 침공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바로 일단 오키나와 기지가 이제 전면 이제 미국 옛날에 72년도에 그거를 미군이 관리하던 게 넘어온 거거든요. 일본 정부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유사시 대비라는 말을 잘 쓰는데 그 일본 함을 그게 바로 이제 거기 체제 전면 가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하 기지, 나하 공항이 이제 폐쇄될 수도 있어요. 나하 기지화돼요. 이렇게 절반은 항공자에도 쓰는데 여기까지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원활한 그 출격 감시 비행 그리고 이제 예비 기지 반대로 미군 전투기가 뭐 공중전하다 급히 착륙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관광객 스톱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죠.
1단계 바로 이제 개전 첫날에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급유 체제, 뭐 그러니까 항공 급유도 빨리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면 미사일도 다 가동시켜야 되고, 육상자에 대한 어떤 그 경계 태세가 뭐 장갑차니 이게 전면 다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상 보안청의 경비함까지 다 출동해서 막 그 주변에서 이제 대기 태세해야 되는 다 무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일단 시작이죠. 그러면 중국이 처음에 그거를 먼저 선제 공격 안 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선제 공격을 했다면 바로 그냥 바로 이제 맞대응하고는 그냥 바로 다 거고. 출격해. 바로 그냥 거기 주둔한 오키나와 미군들이 바로 출격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해병대까지 다 그냥. 아,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무기나에, 미국의 무기나에 그 중국과의 어떤 그 대만을 관계로 한 그 여러 가지 그 기싸움하는 이 기싸움을 대리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일본이 무슨 옛날 태평양 전쟁 때처럼 궁극주의 뭐 부활이니 그 생각보다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하고 이제 미국, 일본 3개 이 나라에서 볼 때는 전쟁을 제발 하지 마라.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전쟁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 모든 군사력이 태평양전에 나와 있는 게 전쟁 방지용이지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30년 동안 북한을 이제 중심으로 뭐 이제 미국은 대테러 전쟁 하고 있었지만은 그나마 좀 관리가 됐었거든요. 뭐 소소한 일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앞으로도 더 유지하자. 뭐가 문제냐. 전쟁하지 마라. 하면 서로 망하는 쪽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 스스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 그 입이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 동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보 쪽의 실무자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거쳐 하면은 그 발언해도 돼. 해. 한번 해봐. 한번 쟤네들 반응을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큼 광분하는지. 이제 그런 측면이 시민적인 측면이 더 크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그 전쟁, 이게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이기기는 할까요? 요즘 워낙 중국군에 대한 그 뭐죠?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발전을 했죠. 10년 사이에. 전력이 미국의 한 뭐 60% 현재로서는 좀 지나면 70% 이상, 그러다 보면 80% 올라가긴 할 텐데, 근데 미국은 이제 예비 전력이 대서양 방면 예비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공은 절반은 이쪽 대비하는 전력, 이쪽은 태평양, 물론 이제 알래스카도 있지만 네. 그 전력이 동원되면은 중국이 그거를 뭐 자기들이 승리하기는 어려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이 모든 전력을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걸 동원을 하려면 대서양 파견대 항공모함까지 지금 베네수엘라 가 있는 항공모함까지 다 동원을 하려면은 나토에서 알아서 해줘야 돼. 네. 나토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를 막는 거 있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전력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돼요. 마치 냉전 시절 때죠. 그래서 자꾸 네가 다 해. 나 미국 뺄 거야 하는 게 뭐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이 실제 머릿속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 대비하려면 니들이 하고 우리는 뺄 수 있어. 유사시에 빼서 써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